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총재 부재 속에서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쌍용차 인수에 뛰어든 쌍방울 컨소시엄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KG그룹의 단독 입찰이 유력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사회부총리 등 내각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역대 최대의 규모 재건축 사업인 둔촌주공 재건축단지가 공사비 증액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결국 사상 초유의 공사 중단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내일은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금융권에선 사상 처음으로 총재 부재 속에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인상 가능성도 고개를 드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내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한은 총재직이 공석인 상황에서 금통위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총재의 부재도 있고 통화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금리 동결을 하고 추후에 이달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5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번에 총재 대신 의사복을 잡기로 한 주상현 금통위원이 금리 동결을 선호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또 이달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2월 금리를 동결했던 한은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2월 금통위만 보더라도 조금은 속도 조정 측면에 대한 얘기들을 해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4월 금통위에서 인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2월 달에 한국은행이 설정했던 물가의 전망 경로라든지 이러한 전망의 모습들이 다소 틀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다만 최근 들어 이달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한은의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데다 미국의 본격적 통화 긴축도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월엔 4%를 넘어서며 총재 부재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도록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해도 다음 달 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쌍용 자동차 인수전에 뛰어든 KG그룹과 쌍방울 그룹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쌍방울 컨소시엄의 자금 조달 역할을 하려던 KB증권이 인수전에서 발을 빼며 풍부한 자금력을 갖춘 KG그룹이 유력한 인수 후보로 부상했다는 전망인데요. 배유한 기자입니다. 쌍용 자동차 본입찰이 시작되기도 전에 쌍방울 컨소시엄이 난항에 빠졌습니다. 자금 조달원 중 하나였던 KB증권이 금융참여 의사를 철회한 겁니다. 이 같은 소식에 쌍방울 그룹의 인수 주체인 광림의 주가는 전날 25% 급락했고 오늘도 8%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쌍방울 역시 이틀 연속 20% 넘게 떨어지며 인수 기대감이 급격하게 식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KG그룹의 인수 주체인 KG스틸과 KG케미칼은 지난 6일 발표 이후 각각 60%, 36% 오름세를 나타내며 주식시장에서 두 그룹의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전날 KB증권은 시장에서 도는 기업 평판이나 여러 가지 리스크를 고려해 쌍방울 컨소시엄에 대한 금융 참여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쌍방울그룹은 KB증권과 유진투자증권으로부터 4,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방침이었지만 KB증권이 발을 빼면서 쌍방울의 쌍용차 인수가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쌍방울그룹은 다른 기관 투자자들과 협의해 차질 없이 자금 조달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쌍방울그룹 관계자는 KB증권 외에도 논의 중인 기관 투자자들이 있어 자금 조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끝까지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금융참여 기업인 유진투자증권도 쌍용차 인수자금 조달 계획을 철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어 KG그룹이 유력한 쌍용차 인수 후보로 떠오를 것이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배우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을 지명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오후 2시 서울 통이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8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2차 조각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발탁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인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명됐고 외교부 장관에는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에는 권영세 의원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환경부 장관에는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또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이영 의원 등을 낙점했습니다. 회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와 장관 후보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외에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2곳의 장관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둔촌 주공 재건축 건설 현장이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으로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조합 측은 공사 중단 기간이 열흘 이상 지속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초강수를 던져 상황은 점점 더 안개 속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재건축 사업비를 놓고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업단이 갈등을 벌이다 결국 지난달 협상 자체도 끊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 갈등의 핵심은 지난 2020년 6월 전임 조합 집행부가 시공단과 체결한 5,600억 원가량의 공사비 증액 계약입니다. 현 조합 집행부는 이 증액 계약이 한국부동산원의 감정 결과를 반영한 총회를 거치지 않았고 당시 조합장에 대한 해임안이 발의된 당일에 맺어져 법적 절차적 하자가 많은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은 오는 16일 총회를 열어 문제의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의결을 취소하는 안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조합은 지난달 21일 서울 동부지법에 공사비 증액 변경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반면 시공단은 2020년 2월 둔촌주공 재건축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비를 못 받았다며 외상공사를 더는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조합의 사업 추진 지연으로 약 7천억 원의 사업비 대출조차 대부분 소진됐고 오는 7월 말이면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공단은 앞서 예고한 대로 오는 15일 0시를 기점으로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철수시키고 유치권 행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조합 측은 공사 중단 사태가 열흘 이상 지속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초강수 맞불로 대응하고 있어 절반 이상 공사가 진행된 대규모 재건축 공사 현장이 멈춰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전망입니다. 당초 조합이 계획한 올해 상반기 내 4,786가구 일반 분양도 사실상 안개 속으로 빠졌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서울시가 작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 현대산업개발에 추가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사는 앞서 받은 8개월 영업정지를 포함해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HDC 현대산업개발에 부실 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번엔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으로 처분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올해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희망상가 512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상가는 청년, 영세, 소상공인 등의 안정적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장기간 제공되는 창업 공간입니다. LH는 전국 104개 단지에서 512호의 희망상가를 공급하기 위해 매월 입점자 모집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환식 LH건설 임대사업처장은 LH는 희망상가를 통해 일자리를
일자리를 창출하고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도 희망상가 공급을 통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엔 뉴욕 오톤쇼 2022가 열립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리게 됐다고 하네요. 현대차 그룹은 이 자리에서 올해 선보이는 다양한 신차들을 세계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뉴욕 오토쇼를 직접 방문할 계획이라서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산업부 장민성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오토쇼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이번 뉴욕 오토쇼에서 펠리세이드와 니로, 텔루라이드의 부분 변경 모델을 세계 최초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먼저 현대차는 플래그십 대형 SUV 펠리세이드 부분 변경 모델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아이오닉5도 전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이오닉5는 미국 시장에서 1분기에만 6,244대 팔리며 현대차의 친환경차 판매를 이끌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분기 미국 시장에서 도요타, GM 등 경쟁업체 대비 선방한 배경이기도 한데요. 글로벌 수소차 판매량 1위인 넥소도 전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아는 이번 오토쇼에서 친환경 전용 SUV인 신형 니로를 처음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국내에서 먼저 출시한 신형 니로는 사전 계약만 17,600대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기아는 한국에 이어 유럽,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신형 니로를 차례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또 미국에서 폭발적 인기를 누리는 대형 SUV 텔루라이드 부분 변경 모델도 처음 등장합니다. 지난해 11월 로스앤젤레스 오토쇼에서 처음 공개한 대형 SUV 콘셉트카 EV9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오토쇼 앞두고 정의선 회장이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요. 결국에는 직접 오토쇼 방문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은 지난 11일 미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미국 출장인데요. 현지 시간 13일 개막하는 뉴욕 오토쇼 2022 현장을 찾아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의 전동화 전환 상황과 북미 자동차 시장 동향 등을 살펴보고 미국 내 판매망 점검과 협력사 관계자 미팅 등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정 회장의 미국행에 대해 현지에서 전기차 생산 공장 부지 선정을 위해서라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현지 시간 12일 호세 문효주 현대자동차 북미 권역 본부장은 미국 뉴욕 오토쇼를 앞두고 열린 뉴욕 오토프롬에서 엘리베마주 몽고베리 공장에서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10월부터 전기차 제네시스 GV7D를 전기차 버전을 12월부터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현대차 그룹은 오는 2025년까지 미국에 74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며 셀 투자와 함께 다양한 전기차 제품군을 생산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차 엘리베마 생산법인 역시 같은 날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SUV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3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고 2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증축을 통해 친환경차 생산을 위한 생산 공간과 보다 강화된 생산 라인을 보강해 10월부터 생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예, 정의선 회장은 지금 1월에 CES 참석했고요. 2월에는 미국 출장에 지금 다녀왔고요. 이번이 세 번째 출장에 오르고 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올해 최고 혁신가에 선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뉴욕 세계무역센터에서 열린 2022 세계 자동차 산업의 위대한 파괴적 혁신가들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고 뉴스위크 특별호 표지도 장식했습니다. 뉴스위크는 정의선 회장은 자동차 산업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며 현대차 그룹은 정의선 회장의 리더십과 미래를 향한 담대한 비전 아래 모빌리티의 가능성을 재정립하고 인류의 자유의 이동을 제공하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수상소감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파괴적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 모든 임직원들과 협력사들의 헌신적 노력, 사업 파트너들이 함께하기에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모빌리티는 표현 그대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함께할 수 있게 해준다며 이렇게 함께했을 때 인류는 비로소 더욱 위대한 일들을 해낼 수 있고 이것이 현대차 그룹이 계속 혁신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리고 뉴욕 오토쇼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못 열리다가 3년 만에 재개되는 거잖아요. 기대감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오토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모터쇼로 이번이 120회째입니다. 특히 미국 동부 지역에서 열리는 가장 큰 모터쇼로 꼽히는 뉴욕 오토쇼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자신들의 전략 모델을 선보이는 장소이자 북미 시장 공략의 전초전으로 불리는데요. 북미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욕 오토쇼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2020년과 지난해 2년 연속 열리지 못했다가 올해 3년 만에 개최되는데요. 4월 베이징 모터쇼가 연기되면서 이달 유일하게 열리는 글로벌 모터쇼이기도 합니다. 이번 뉴욕 오토쇼엔 현대차, 기아 등 한국 기업을 비롯해 제너럴 모터스, 포드, 크라이슬러, 지프, 도요타 등 33개 자동차 브랜드가 일제히 참가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아우디 등 독일 3사와 캐딜락 등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지만 인디 EV와 그래비티 모빌리티 등 20개의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그 자리를 채울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 오토쇼에서 SUV 전동화 모델들이 공개된다고 하는데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실까요? 네, 올해 뉴욕 오토쇼에 참가한 완성차 기업들은 SUV 중심의 전기차 기술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최근 전기차, 수소차 등 전동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 오토쇼에서 북미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SUV의 전동화 모델이 대거 등장합니다. 최근 개최된 모토쇼에서 전기차가 화두로 떠올랐던 만큼 이번 뉴욕 오토쇼에서도 기업들은 다양한 전기차를 선보이며 북미 시장 공략을 예고했습니다. 세계 최대 완성차 시장인 북미 공략을 위해 많은 완성차 업체들은 세단에서 벗어나 엔트리 SUV, 콤팩트 SUV, 미드사이즈 SUV 등 공간을 확대해 실용성을 대거 높인 차종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완성차 기업들의 전동화 전환 범위가 전체 차종으로 빠르게 확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뉴욕 오토쇼 관련 이야기 나눠봤고요. 경제산업부의 장민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T가 28조 원 규모의 베트남 의료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올해 원격 의료 플랫폼 시범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베트남 헬스케어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정세미 기자입니다. KT가 AI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 의료 인프라로 베트남 헬스케어 시장을 공략합니다. KT는 하노이 의과대학과 만성질환자 대상 원격 의료 시범 서비스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먼저 KT는 하노이 의대와 만성질환 원격 의료 서비스 검증에 나섭니다.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 대상 자가 측정과 복약, 운동관리 등 셀프케어 가이드와 현지 의료진의 돌봄 코디네이터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의료 AI 솔루션에 대한 공동 연구도 진행합니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비롯한 ABC 역량과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 AI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AI 기반의 원격 의료 사업을 베트남 시장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KT는 올해를 베트남 사업 진출 최적기로 판단했습니다. 실제 올해 베트남 의료 시장은 약 28조 규모로 디지털 헬스케어의 전진 기지로 꼽힙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건강과 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 여기에 베트남 내 중산층 비율이 높아지며 전문 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했고 의약품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출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KT는 베트남에서 원격 의료 플랫폼 시범 서비스를 올해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시장 선도를 위해 베트남 정부기관과 제약사, 의료 IT 기업 등 현지 이해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5년 내 글로벌 사용자 10억 명, 매출 15조 원의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네이버 제2사옥 1784의 네이버 미트업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행사에서 최수연 대표와 김남선 최고 재무책임자 CFO 등이 참석했습니다. 네이버는 글로벌 3.0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글로벌 3.0 단계에선 팀 네이버의 시너지가 글로벌 각 영역으로 확대됩니다. 독자적 사업 모델을 일본, 북미, 유럽에 최적화된 형태로 접목하게 되고 기술 경쟁력으로 글로벌 성장 속도를 높여간다는 전략입니다. 이 외에도 네이버는 제페토를 중심으로 게임, 메타버스, 가상현실 분야에 공격적으로 투자합니다. 하반기에 스포츠 서비스의 커뮤니티형 메타버스 접목을 시장으로 웹툰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버티컬 메타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엔데믹 기대감에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텔업계는 봄캉스족을 잡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호텔에서 꽃을 보고 즐기는 이른바 봄캉스. 날이 풀리고 거리두기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봄캉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네, 거리두기 완화 기대감으로 봄 시즌에 여행을 즐기시는 고객이 늘어났고, 특히 올 봄에는 더위가 좀 더 빨리 다가오면서 여행을 일찍 시작하는 고객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신라호텔은 야외 온수풀에서 수영하면서 남산의 벚꽃을 즐길 수 있는 봄캉스 패키지를 내놨습니다. 이 패키지를 내놓은 이후 열흘간 이용객 수를 비교한 결과 전년보다 35%, 2020년 대비 70% 늘었습니다. 파라다이스 부산도 봄을 맞아 야외 온천 시메르를 봄꽃이 가득한 플로럴 스파로 새 단장했습니다. 해운대를 배경으로 수중 꽃놀이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끌며 MZ세대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 스파 개장으로 4월 예약률이 전월 대비 40% 정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행 수요가 꾸준한 제주도에서도 봄캉스족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랜드 하얏트 제주는 다양한 시금 혜택과 더불어 국내 최대 규모의 야외 풀테크를 이용할 수 있는 봄캉스 패키지를 내놨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에 따르면 지난 10일 출시 후 11일간 2,300질 가까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텔업계는 여행 심리 회복으로 인한 봄캉스 수요를 대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3월의 취업자 수가 작년 대비 80만 명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통계청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75만 4천 명으로 지난해 대비 83만 1,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취업자 수의 증가폭은 100만 명 넘게 증가한 올해 1월과 2월에 비하면 다소 둔화됐지만 3월 기준으론 2002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는 SNS를 통해 작년 3월 기저가 있었음에도 80만 명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가 나타난 것은 우리 고용 회복 흐름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충청도와 강원 남부, 전북과 전남 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에 20에서 60mm, 제주 산간 많은 곳에는 최고 120mm 이상이 되겠고요. 서울과 인천, 경기 동부와 경북 남부에는 5mm 내외, 그 밖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제외한 전국에는 1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아침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도와 전남 동부를 제외한 전라도부터 그치기 시작하겠고요. 그 밖에 강원 영동 남부와 전남 동부, 경상도와 제주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비가 그친 뒤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며 다소 서늘하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16도로 평년보다 2도가량 낮겠고 대구의 낮 기온은 15도로 평년과 10도 이상 차이가 나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곳곳으로 비가 내리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낮 기온 서울과 인천 16도, 대전 18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강릉과 울진, 울릉도에도 낮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속초와 울진 11도, 강릉 10도로 다소 서늘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부산과 제주는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 21도, 부산 14도, 제주 16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해상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그 밖의 해상도 최고 4m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며 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강원 영서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행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